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금일은 장 종료 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하나 더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금일 가족 모임이 있어서 비교적 일찍 장을 마치고 밖을 나갔다 오니까 그 이후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였더라고요. 일단 우선 금일 크게 봐야 될 거는 첫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후에 한 10시, 제가 이 기사는 8시, 9시 정도에 확인을 했는데 셀트리온 해외 3공장 건설 유보 및 삼바 위탁이라는 환경에서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 기사의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까 기존에랑 다르게 뭐 삼바 그 셀트리온 일단은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만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상에서는 뭐 공장의 뭐 캐파 뭐 삼공장 뭐 미정 이런 식으로 좀 기사가 바뀌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은 내일장 혹은 뭐 앞으로 있을 공시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위치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봐야 될지 아마 내일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시장에 많은 눈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집중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점에서 뭐 지금 뭐 미국의 장이라든지 그게 분명히 미국이 급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큰 그 시장에 충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충격이 어느 쪽으로 갈지 그리고 이러한 호재들이 이런 충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할 건지는 우리가 그래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금일 나온 기사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저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악재 해소라고 생각을 해요. 악재 해소가 더 크고요. 일단은 어, 거래 재개 자체가 사실 연내에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밖에서 기사를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개가 되면서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가 왜 터졌지? 이거는 뭐 음모론 관점에서 한번 그냥 혼자의 상상을 한번 해본 거고요. 서로 간에 핏딜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봤었고요. 일단은 내일장 뭐 일단은 당연히 상승을 할 거고 그동안 뭐 차트를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이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았잖아요.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엑시트 하려는 그런 강력한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모든 악재가 소멸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 개파락을 했던 이 공간을 메우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장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때 삼바 그가 뭐 말이 터졌을 때 300억이 터졌던 이 물량들 그리고 시장에서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마지막 거래에서 이 물량이 도대체 누구의 물량인가가 중요하죠. 이 물량이 만약에 이 물량이 단순 개인 투자자 물량이었다면 뭐 여기서 많이 손절도 했을 거고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물량인데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이 여기를 돌파 혹은 이 위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선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 안에서 공략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기대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그리기를 하면서 공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셀트리온 관련한 이슈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지금 업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어, 그 생존의 이유를 하나를 설명을 해준 것 같고, 그리고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지금 제3 공장을 건설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하청을 줘야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일단은 셀트리온의 경우는 지금 하청을 줘야 되는 거, 그리고 제3 공장이 필요한 이유가 캐파가 현재 기준 시장에서 점차 확장이 되고 있다,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캐파 증설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셀트리온이 공장을 확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이런 그 생산해야 되는 캐파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신 위탁 생산을 함으로써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사가 전부 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경우는 계속 문제가 되는 게 회계 부분이잖아요. 회계 부분에 대한 약점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또 추가 공장을 만들다 보면은 셀트리온 자체의 유보율도 떨어질 것이며 또 막대한 자금이 출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회계상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시장을 보면 지금 꾸준히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고 전 업종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IT는 거의 죽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4만 원 기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나스닥에 애플이 무너지면 삼성도 자꾸 무너져서 일단 4만 원 깰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신라젠을 보죠. 신라젠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닥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바이오 시장에서 일단은 버티고 있는데 이 버텨준 물량의 주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매수 주체가 그동안 누구였냐가 가장 중요하죠. 대충 오늘만 볼게요. 오늘만 뭐 더 봐도 되는데 이제 시간상 오늘 늦어서 일단 오늘만 하더라도 골드만이 10만 주를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원 분석을 했을 때 약 4일간, 4, 5일간이죠. 골드만 쪽에서 꾸준하게 이 기간에 매집이 들어왔거든요. 이 기간에 매집이 들어왔고요. 신라젠의 경우. 그리고 대차 다시 한번 볼게요. 열심히 갚았습니다. 이거는 뭐 매집일 수도 있고 공매도 쇼 커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쇼 커버일 수도 있고 공매량은 이때부터 이 밑에 보면 막 50만 주 때릴 때도 있었어요. 가장 많을 때는. 근데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럼 우리는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상상. 뭐 제약 바이오에 미치는 영향 했을 때 저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왜 시총 상위냐? 시총 상위 주주 관련해서 내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 블로그에다가 관련한 리포트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모든 JP 모건 컨퍼런스 직후에 그리고 전후에서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을 저희가 관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약 바이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 개선이 좀 클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게 전 업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시총 상위 애들에서 움직임이 있지 시총이 적은 제약 바이오는 힘들어요. 모멘텀 있는 제약 바이오 위주의 압축 움직임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관점으로는 네, 똑같습니다. 결국 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신라젠도 HRB도 등등 전부 다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총이 적은 제약바이오를 좀 조심을 하시고 모멘텀 살아있는 삼상 뭐 가시화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돼요. 기술 수출 유력한 뭐가 좀 있어야 되고요. 등등의 모멘텀. 이게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어서 종목은 따로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차트 한번 또 볼게요. 셀트리온. 일단은 셀트리온도 급이 시장 급락에서 많이 버텨줬어요. 지금 이때 왜 올랐냐? 저는 원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대주주 매도가 있는데 올라서 참 어이가 없다. 시장하고는 반대로 가지 했는데 뭔가 호재가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올라가면은 이런 위쪽 저항까지는 한번 볼 수도 있죠. 한 120선까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한번 관심 갖고 봐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현상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시장의 악영향이 아니라 좋은 호재로만 작용이 된다면 코스닥을 살릴 수 있고 일단은 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코스피니까 코스피도 일단 밴드 여기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 아래까지 그러면은 2000선을 지켜주겠죠. 이렇게 안 빠지고요. 여기 안에서 미국이 아무리 빠진다 해도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얘네도 시총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밴드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지켜줄 것 같아요. 이때. 그리고 우리가 남북경협주도 동시에 보지만은 지금 하나의 호재가 떴으니까 남북경협주랑 이거를 같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아나티 호재 떴습니다. 호재 떴고 이게 큰 호재가 떴는데 모든 게 그래요. 시가가 떠서 출발하는 애들 아마 아나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큰 호재니까. 근데 이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관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10%는 뜨니까 지금 여기서 10%에서 20% 가까이 뜨면 여기잖아요. 이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추가 시세가 될 겁니다. 그거 보고 돌파 못할 것 같으면 매도가 정답이에요. 이거는 보통 매물대가 아닙니다. 돌파 못하면 매도가 답입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가 저희 관점이고 내일 다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장박사였습니다.